함양 거창 합천 전투는 민기식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혼성부대, 김희준 대령의 국군 17연대, 그리고 미 24사단이 충남 금산에서 남하의 함양을 거쳐 낙동강으로 진격하려는 북한군 4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북한군 1군 단장 김웅 중장은 대전 점령 후 금산과 무주를 거쳐 남진하고 있던 북한군 4사단에 장수군 장계면에서 함양군 안위면으로 이어지는 26번 도로의 주공을, 남원에서 함양으로 이어지는 24번 도로의 조공을 투입해 안위와 함양을 점령한 후 거창과 합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진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월 25일 목포, 보성, 순천을 점령한 북한군 6사단은 하동을 거쳐 진주로 진격하기 위해 순천에 집결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장 방호산 소장은 순천에서 예하 부대장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는 것이다. 적의 사기가 극도로 약화되어 있으니 다음에는 진주와 마산에서 한 번 더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의 목덜미를 누르는 것이 되어 이 전쟁이 마지막 판국을 맞이할 것이다. 미 8군 사령부는 항공정찰을 통해 목포에 전차 10대를 수반한 500여 명, 남원에 차량 26대와 700여 명, 구례에 수미상의 차량과 전차를 동반한 800여 명, 하동에 500여 명 정도가 각각 진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 전투 이후 남하한 북한군 4사단이 호남 남부 지역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이 호남 지역을 점령한 후 경남으로 우회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7월 말까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은 북한군 6사단의 공격을 받고 불과 11일 만에 호남 전 지역을 상실하고 영남 서남부 지역마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남부 방면의 국군 방어병력은 모두 합쳐 1개 연대 규모에도 미치지 못했고 북한군 접근로의 일부인 남원과 함양 사이에 있는 운봉에서 겨우 접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원에서 운봉으로 철수한 김병화 부대, 오덕준 부대,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민기식 대령의 지휘 아래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지세가 험한 남원 동쪽에서 24번 도로를 가로질러 병력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각 부대의 장병들은 거듭된 후퇴로 인해 극도로 지쳐 있었고 대부분이 신병인 까닭에 전투 의지가 취약해 무단으로 대오를 이탈하는 병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대 간의 통신망이 확보되지 않아 지휘체계는 물론 인접 부대와의 협조체계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병사들은 사기가 위축되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었고 때를 맞춘 듯 지리산과 백운산 등지의 무장공비들이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덕준 부대는 운봉 서북쪽 2km 지점인 500고지, 해병대는 그 남쪽인 운봉고개, 김병화 부대는 운봉 남쪽 3km 지점인 680고지에 각각 배치되어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자 했으나 피하를 식별하지 못하는 미 공군기의 빈번한 오폭으로 인해 방어진지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군본부는 7월 24일 15시부터 민기식 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고 이튿날인 25일 최병덕 소장을 경남지구 편성광구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민기식 부대와 이응준 부대를 통합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는 작전 지휘 계통에서 제외되어 유명무실해졌으나 육군본부에서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대전 전투 이후 서해안을 따라 남진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한군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 병력을 북한군 4사단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7월 23일 미 5공군이 논산과 전주 일대를 항공기로 정찰하여 대규모의 북한군이 시속 3.2km의 속도로 남진하고 있고 선두는 이미 전주 부근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정보 보고를 했으나 미 8군에서는 이 병력이 북한군 6사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7월 24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서남부 전선에서 위협이 가중되자 전황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예비대로 배치 중인 미 24사단을 급히 서남부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나,
34연대를 거창에 배치하고 북한군 4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는 거창과 합천선에서 지연시킨다. 둘, 19연대를 안희와 진주 사이에 전개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축차적으로 산청, 진주, 군북으로 철수하며 지연전을 계속한다. 셋, 지원 병력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 병력을 증원한다. 미 24사단은 대전 전투에서 패한 이후 영동에서 전선을 미 1기병사단에 인계하고 7월 22일 대구로 철수했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이 행방불명된 가운데 처치 소장이 사단장에 취임했으나 손실 인원과 장비를 보충받지 못해 대전 방어전에서 입은 피해를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4일 야간에 진주로 이동하여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미 24사단의 장비는 현재에 비해 30%에서 40% 정도였고 3개 연대 모두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미 24사단장 처치 소장은 진주, 함양, 거창선에 병력을 전개하라는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명령을 받고 24일 야간에 19연대를 급히 진주로 이동시켰는데 19연대장 무어대령은 진주 도착과 동시에 리 중령이 지휘하는 일대대를 함양 방면으로 북상시켰습니다. 19연대 일대대는 이날 산청을 경유하여 화산리에 병력을 전개하면서 A중대를 화산리 북쪽 11km 지점인 안희로 진출시켰습니다. 처치 소장은 7월 25일 아침 19연대가 진주에 배치되자 17시에는 21연대도 진주로 이동시켰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34연대를 의성 군위에서 거창으로 전진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사단사령부도 대구에서 합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군위와 의성 등지에 분산되어 있던 34연대를 거창으로 이동시켜 거창 합천간을 방어하도록 하고 사단 지휘소를 합천에 개설함으로써 미 24사단은 7월 26일부터 거창에서 하동까지 90km 구간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방어 책임은 통상 사단의 방어 정면을 10km에서 15km로 하는 미군으로서는 부득이한 비상조치였고 서남부 전선의 급박한 전황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34연대장 뷰챔프 대령은 거창으로 진출하자 예하 2개 대대 중 렌트론 중령의 3대대를 연대본부 부근의 예비대로 배치하고 에이어스 중령의 1대대를 안희 거창가도 부근의 산악지대에 배치했으며 이미 이 지역에 배치 중인 거창경찰과 청년방위대로 구성된 혼성 1개 대대를 서남쪽 구릉지대로 이동시켜 미군과 협동작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미 24사단은 7월 26일 정오 무렵 함양 서쪽 화산리에 미 19연대 1대대의 주력이 안희에 그 예하의 A중대 그리고 동쪽인 거창에는 미 34연대가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함으로써 함양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는 민기식 부대와 장계 안희에서 축차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경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 8군은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메가더 원수가 7월 초 본국으로 요청한 11개 대대 중 최초의 증원부대로서 미 29연대 1대대와 3대대가 24일 부산항에 도착하자 25일 이들을 즉시 진주로 투입시켜 19연대장 무어대령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무어대령은 29연대 3대대장 모트 중령에게 즉시 하동으로 진출하라고 명령했고 1대대장 윌슨 중령에게는 함양 북쪽 안희와 동쪽 화산리에서 19연대 1대대의 방어진지를 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 8군 사령부가 7월 초에 병력 증강을 요청했을 때 제일 먼저 한국에 증원하도록 결정된 부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29연대였습니다. 29연대는 병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미숙해 전선에 곧바로 투입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최소한 6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 투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7월 13일 미 극동군 총사령부는 29연대 3대대 부대대장 레이블 소령을 사령부로 호출했습니다. 29연대는 일본에서 최소 6주간의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7월 15일 미 극동군 총사령부는 29연대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연대 병력을 2개 대대로 편성하고 신속히 출동할 준비를 갖춰라. 미 29연대 1대대와 3대대는 결원을 보충하고 7월 20일 미국 본토에서 온 400명을 양대대에 배분하여 대대 정원을 거의 채운 후 출동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7월 20일 요코하마에 있던 레이블 소령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황이 위급하므로 귀연대 2개 대대를 한국으로 직행시켜라.
부산에서 열흘간 맹운전을 받을 것이다. 7월 21일 29연대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펜트리스호와 다카사고호를 타고 오키나와를 출발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급변한 상황에 당황한 레이블 소령은 22일 대구로 가서 미 8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보좌관 맥클린 대령에게 부대의 실정을 알리고 당초 예정대로 6주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맥클린 대령은 레이블 소령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블 소령은 용기를 내어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을 직접 만나서 부대 실정을 설명했으나 워커 중장 역시 공감은 하면서도 레이블 소령의 건의사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장비 수령, 공용화기 0점 조준 및 시험 사격을 위해 3일간의 여유를 준다. 7월 24일 29연대가 부산에 도착하자 미 8군으로부터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수령하면 곧바로 진주로 가서 미 24사단의 지휘를 받는다. 부산에 상륙한 29연대는 곧바로 열차를 탔고 25일 오후에 진주에 도착하자마자 처치 소장의 명령에 따라 19연대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 29연대는 열흘간의 맹훈련은 고사하고 공용화기의 0점 조준과 시험 사격도 못하고 25일 저녁에 모트 중령의 3대대는 하동으로, 윌슨 중령의 1대대는 함양으로 투입되었습니다.